교육계 블랙리스트 파문이 진보와 보수단체의 맞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문 당사자 양쪽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충청북도가 뜬금없이 미호강의 대규모 유채꽃밭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말이 앞선 김용환 지사의 사업 구상 때문입니다. 청주시가 꿀잼 도시 일부 고상을 내놓고 젠걸음에 들어갔습니다. 꿀잼 도시라는데 새로울 게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진천군과 함께 성장세를 자랑하는 음성군이 2030년 시 승격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주력 산업도 에너지와 시스템 반도체 등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미호강에 대규모 유채꽃밭을 만들겠다며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이를 여기저기에서 먼저 얘기했고 실무진이 부랴부랴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법을 검토해보니 김영환 지사의 구상은 법을 어기는 것이어서 정책을 만드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김영환 지사가 지역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입니다. 80분에 걸쳐 혼자 강연했는데 강연 끝 무렵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지금 어디 언론에 나가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호강 둔치가 10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데 여기다 옥수수와 유채꽃, 보리와 메밀을 심겠다고 말했습니다. 둔치에 있는 나무도 모두 걷어내겠다고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검토하면 시간이 걸리니 당장 심겠다면서 이것이 대담한 실행이라고 말합니다. 그거 5년, 10년 논의해서 용역 줘가지고 여기 시민단체하고 합의해가지고 타스크 포스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하려면 날이 셉니다. 갖다 심자! 이것이 대담한 실행이다 그런 말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언론에 나가면 안 된다는 이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충청북도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사의 발언을 실행하기 위해 급하게 법률 검토를 하고 대상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김 지사 말대로 하천 둔치에 대규모 농작물을 키우는 게 가능할까? 우선 미호강 둔치에 옥수수와 같은 농작물을 대규모로 키우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아니면 하천변의 농작물 경작 허가를 받을 수도 없고 공공기관이 직접 키우더라도 비료와 농약은 아예 사용할 수 없어 경제성이 없습니다. 둔치에 있는 나무도 김 지사 말처럼 쉽게 걷어낼 수 없습니다. 상당수는 4대강 사업으로 정부가 심은 나무여서 충청북도 마음대로 뽑을 수 없고 자생하는 나무를 뽑는 건 역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청주시와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경관용으로 꽃을 심더라도 10,000제곱미터가 넘으면 용역을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어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충청북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미호강 작천보 주변에 소규모 유채꽃밭을 먼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능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먼저 추진을 해보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환경영향 평가 등을 검토한 후에 김영환 지사는 새해 들어 공무원들에게 대담한 실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은 구상을 김 지사 스스로 당장 시행할 것처럼 공개하면서 새해 시작부터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소위 노잼 도시라는 오명을 받고 꿀잼 도시를 만들겠다. 민선 8기 청주시의 공약입니다. 당장 올해 시내 공원부터 손을 댑니다. 발빠른 움직임에 전과 다르다는 기대도 있는 반면 내용 면에서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무심천. 송절동에서 사천동 일대 둔치 18,000제곱미터의 대규모 꽃정원이 생깁니다. 둔치가 높아 좀처럼 침수되지 않는 이 구간에 오는 5월 봄꽃이 첫선을 보이고 11월에는 산책로 조성도 마무리됩니다. 무남생태공원에는 가상으로 동물을 만나는 AR 동물원을, 대성동 당산공원에는 인공폭포도 만듭니다. 도심 물놀이터는 4곳으로 늘립니다. 도심공원 곳곳에 볼거리, 즐길거리를 늘리겠다며 공원 관리에만 지난해보다 100억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선진결합을 해서 호응이 좋은 사업을
반영을 하는 거고, 일단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건 어느 도시든 간에 꽃을 많이 있으면 심리 안정도 오고 또 그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그래서. 야산처럼 있던 도심 녹지 공간도 놀이터로 바뀝니다. 청주시가 확보한 도시공원 7곳에 내년까지 놀이공간과 운동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기로 하고 가장 면적이 넓은 운천공원을 뺀 나머지는 올해 안에 완성할 예정입니다. 발빠른 추진에 이전과는 뭔가 다르다는 기대도 있지만 새로울 게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꽃으로 많이 가가지고 아예 새로운 시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항상 같은 곳만 다녀가지고 뭐 시내를 가면은 사진만 찍고 뭐 해가지고 놀이공원 같이 작은 거라도 좀. 지난해 무심천을 중심으로 꿀잼 도시를 어떻게 만들면 좋겠냐고 시민 4천여 명에게 물어 아이디어를 구하기도 했지만 꿀잼 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청주시 여러 부서에 제대로 공유되지도 않았습니다. 별로 그런 조사하는 걸 많이 못 봐가지고 저 의견이 별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 조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편 청주시는 이 밖에도 미호강과 무심천을 아우르는 체육공원과 오토캠핑장, 강수욕장 조성 등을 구상하고 있고 시내 리조트와 연계된 놀이공원 유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오는 3월 8일 당대표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이 다음 달 21일 대전에서 충청권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당대회 전 모두 7차례에 걸쳐 권역별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충청권은 다음 달 21일 대전으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군은 다음 달 2일과 3일 등록이 끝나면 확정됩니다. 청주시가 계속되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폭등에 대응해 특별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급여 대상에서 빠져 에너지 바우처나 연탄 쿠폰 등의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700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모두 7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받아 다음 달 초 특별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교육계 블랙리스트 논란이 진보와 보수의 맞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수단체의 고발에 맞대응격으로 진보단체가 윤건영 교육감을 고발했고 이에 보수단체는 의혹을 폭로한 김상열 단재교육원장을 다른 혐의로 또다시 고발했습니다. 당사자 쌍방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지역 진보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합체가 윤건영 교육감을 고발했습니다. 천범산 부교육감과 과장급 직원도 피고발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혐의는 업무 방해입니다. 특정 성향의 강사진을 출연하려 했다는 도교육청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명단이 강사 선정 등 단재 연수원의 적법한 사무를 실체적으로 방해했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보수단체가 블랙리스트 의혹 폭로는 거짓 선동이라는 취지로 단재 연수원장과 감사관을 고발한 것에 맞대응 성격입니다. 단재교육원의 사무를 위협하는 실체적 방해 행위를 직감적적으로 실시한 사실에 대해 업무 방해죄로 고발하고자 한다. 보수단체는 또 다른 고발로 맞섰습니다. 단재 연수원장과 감사관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엔 김상열 단재 연수원장을 다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김 원장이 제시한 블랙리스트에 강사 개인정보가 담긴 걸 문제 삼은 겁니다. 실체도 증명되지 않는 명부를 업무상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개인정보로 사유화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다. 한편 충북교육청의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도의회 차원의 특별조사는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인 황영우 의장은 교육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들과 언쟁한 김상열 원장의 사과를 특조위 구성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진천군과 함께 성장세를 자랑하는 음성군이 2030년 시승격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음성군은 현재 10만 명이 간 넘는 인구를 15만 명 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신성장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4년 전 민선 7기 출범 당시 음성군은 지능형 부품과 뷰티헬스 등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40개 기업을 유치했고 4조 원이 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자동차 물류 산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등 부족함도 드러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지 못한 게 가장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고용 창출이나 이런 데 많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오히려 규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민선 7기의 성과와 아쉬움을 바탕으로 민선 8기의 목표를 새로 설정했습니다. 2030년 음성시 건설입니다. 가장 큰 과제는 현재 10만 1,800명인 인구를 15만 명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성장 산업을 선정했습니다. 4+1, 이른바 베스트1 전략입니다. 2차 전지와 에너지 신사업, 시스템 반도체, 헬스케어, 기후 대응 농업입니다. 에너지 신사업은 수소 중심의 특화 클러스터를,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DB 하이텍과 상우 산업단지를 반도체 특화단지로 각각 조성하고 국립소방병원을 거점으로 헬스케어까지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음성에 기반이 있거나 조성 중인 기업과 기관 등을 활용하고 청주와 충주 등 전후방을 연계하는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 일자리를 통해서 인구 유입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성장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결국 선순환 구조가 정착이 돼서 음성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용역을 담당한 충북연구원은 4+1 신성장 산업 추진으로 생산 유발 7조 2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3조 2,500억, 4만 3천여 명의 취업 유발 등 파급 효과를 예상했습니다. 단체장 재선과 민선 8기 시작이 맞물리며 구체성이 떨어지고 선언적 이벤트일 수 있지만 지향점을 확실시했다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음성시를 향한 중장기 계획은 2030년과 인구 15만 명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세웠습니다. 충북의 대표적 공업군인 음성군이 내는 성과에 따라 10년 뒤 충북의 위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변호사 신분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변호사로서 직접 공증해 피해자에게 2억 7천만 원을 빌린 뒤 약속 기한까지 갚지 않은 6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에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청주를 지역구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는 해당 피고인은 이전 별건의 또 다른 혐의로 지난해 말 변호사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 가정법원의 설치 근거를 담은 법원 설치법 개정안이 발의 2년 4개월 만에 국회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청주시 서원구 이장섭 의원은 해당 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 안건에 상정돼 지역 사법 접근성 확보에 길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청주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충주와 제천, 영동에 각각 지원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지방법원 소재지 가운데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청주 등 5곳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가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중부내륙 연계발전 지역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시도의장협의회는 어제 열린 새해 첫 임시회에서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이 건의한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11건의 타지역 건의안과 함께 채택했습니다. 해당 특별법에는 충북 등 중부 내륙 지역에 대한 규제 특례와 국비 지원 의무 등이 담겼으며 지난해 12월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KTX 오송역을 청주 오송역으로 바꾸는 개명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최근 국가철도공단에 오송역 명칭을 청주 오송역으로 바꿔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주에는 이범석 시장이 직접 철도공단을 방문해 명칭 변경을 재차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오송역 명칭 변경 여부는 국가철도공단을 거쳐 국토교통부 영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제천시 화산동 스포츠 컴플렉스의 확대를 위한 첫 행정 절차가 충청북도를 통과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첫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제천시 화산동의 기존 스포츠 컴플렉스 일대를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제천시는 스포츠 컴플렉스 내 야외 음악당을 철거하고 국제규격의 종합실내체육관을 신설하기 위해 건폐율 상한을 20%에서 60%로 올리는 도시계획 변경을 충청북도에 요청했습니다. 제천시는 이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475억 원을 들여 연면적 10,000제곱미터 4,000개 관람석 규모의 종합실내체육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충북의 소비 심리가 다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조사 결과 이번 달 충북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88.9로 한 달 전보다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3포인트가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진 것입니다. 지수별로는 취업 기회와 금리 수준, 임금 수준 전망 지수가 한 달 전보다 5포인트씩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고 향후 경기 전망 지수도 3포인트 낮아진 58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가계 수입과 소비 지출, 향후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농촌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농산촌의 화목보일러를 조사한 결과 18대 가운데 17대가 보일러와 뗄나무 사이에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하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내에 설치된 15대 가운데 11대는 본체와 벽과 천장 사이 간격이 60cm 이상 확보돼야 하는 설치 기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소방청과 공유하는 한편 화재 예방을 위한 화목보일러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이 영농철 논밭두렁 태우기를 자제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논밭두렁에 사는 익충이 해충보다 3배 많아 태우면 농사에 이로운 벌레가 더 많이 죽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도내 산불의 원인 가운데 논밭두렁 태우기가 15%를 차지해 산불 위험도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증평군 내 만 24세 이하 저소득 부모에게 아동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증평군은 만 2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에게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학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부모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 시범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증평군은 출생 신고 시 아동 양육비에 대해 안내하고 학교 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천시의 민선 8기 공약인 경로당 점심 제공이 부분 시행됐습니다. 제천시는 우선 시범 사업으로 읍면동마다 한 곳씩 17곳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기존 운영비와 난방비 외에 1인당 평균 3,250원 정도의 부식비와 경로당 복지 도우미를 지원해 점심 식사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3월부터는 분기별로 사업을 확대해 연말까지 시행 대상을 150곳까지 늘리고 내년에는 339개 전체 경로당에서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점심 식사를 차리도록 경로당에 파견하는 복지도우미도 제천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공형 노인 일자리입니다. 진천군이 올해부터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처음 도입합니다. 대상은 진천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으로 올해 9월까지 일자리 창출 실적을 평가해 대기업 1곳과 중견기업 2곳, 중소기업 7곳 등 10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